여러분, 1시간 만에 3천만 원을 벌었다는 말, 솔직히 심장이 먼저 뛰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번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돈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왜냐하면 QLD와 TQQQ는 돈을 벌기도 하지만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흑수저로 시작해서 결국 200억 자산가가 된 윤미애님의 성공 습관을 QLD와 TQQQ 투자 습관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며 자산을 키운 방식이 주식에서는 어떻게 계좌를 키우는 구조로 바뀌는지 그 연결을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TQQQ는 3배로 따라갑니다. 상승장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하락장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훨씬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 말은 곧 실력 없는 자신감과 감정 매매를 단기간에 박살내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QLD와 TQQQ를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급으로는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느리게 불리는 방법이 정답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통장 잔고가 마음을 못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갈립니다. 빨리 벌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고 오래 남을 사람은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윤미애님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한 줄입니다. 좋은 자산을 사고 버티고 갈아타고 다시 반복한다. 이게 부동산에서는 상급지 이동이고 주식에서는 체계적인 레버리지 운용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마지막 단어를 빼먹습니다. 체계적인. 많은 분들이 QLD와 TQQQ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뉴스 보고 분위기 보고 올라가니까 사고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팔고 다시 올라가면 배 아파서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 폭락에 멘탈이 찢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된다. 아니요,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미애님이 반복해서 말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기서 그대로 꺼내겠습니다. 운동, 자기관리, 허튼 돈 안 쓰기, 꾸준함, 태도, 공부, 관계 정리. 이걸 투자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투자에서 운동은 체력이고 체력은 버티는 능력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진짜 재능은 종목 선택이 아니라 흔들리는 날에도 규칙을 지키는 체력입니다. 잠을 못 자고 차트만 보고 멘탈이 헐면 어느 순간 작은 흔들림에도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게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는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건강이기도 하지만 투자에서는 감정의 브레이크입니다. 둘째, 허튼 돈 안 쓰기는 곧 허튼 매매 안 하기입니다. 부자들이 택배비 300원 아까워하는 이유,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의 구멍을 싫어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그 택배비 300원이 뭔지 아십니까? 수수료, 스프레드, 쓸데없는 단타, 충동 매수, 본전 심리. 이게 다 작은 돈처럼 보이는데 레버리지에서는 복리로 손실이 커집니다. QLD와 TQQQ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셋째, 윤미애님이 말한 지독함은 투자에서는 루틴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루틴입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 현금 비중, 추가 매수 조건, 리밸런싱 기준. 이걸 글로 적어놓지 않으면 그날의 기분이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기분은 늘 고점에서 용감하고 저점에서 겁을 냅니다. 넷째, 공부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기준의 선명함입니다. 윤미애님은 야간학교, 야간대학, 석사, 박사까지 끝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가 단지 학력 자랑이 아니라 자존감과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준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QLD와 TQQQ를 하시려면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2배, 3배를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체감 수익이 단순 계산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방향을 맞춰도 변동성이 크면 계좌가 생각보다 덜 오르거나 회복이 늦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조정이 왔을 때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하면 공포가 투자 결정을 대신합니다. 다섯째, 상급지 이동은 레버리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식에서는 집을 갈아타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갈아탑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TQQQ 풀로 들어가는 건 처음부터 제일 비싼 동네 최고가 집을 대출 최대로 받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 버틸 체력과 현금 흐름이 없으면 좋은 집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QLD와 TQQQ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성향이 흔들리면 QLD 중심 감당 가능하면 일부만 TQQQ,
그리고 반드시 현금을 남기는 구조. 이게 상급지 이동의 주식 버전입니다. 여섯째, 윤미애 님이 말한 월급의 안정감. 이게 레버리지의 생명줄입니다. 부동산에서 대출을 갚아 현금집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대출 상환의 근원은 결국 근로소득이었습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는 버는 상품이기 전에 버틸 자금이 있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월급이든 사업 현금 흐름이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흔들림을 견딜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팔아야 하고, 팔면 다시 타이밍을 놓치고, 그게 악순환이 됩니다. 일곱째, 인간관계 정리는 투자에서도 그대로입니다. 투자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옆 사람입니다. 누가 대박 났다. 누구는 한 달에 얼마 벌었다. 이 얘기가 내 기준을 흐립니다. 윤미애 님이 말한 것처럼 모두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에서도 모두의 의견을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결이 맞는 기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점으로 갑니다. 윤미애 님이 부동산에서 했던 행동을 QLD와 TQQQ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적용 규칙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좌를 두 칸으로 나누십시오. 한 칸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칸입니다. 다른 한 칸은 공격을 하는 칸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내가 사는 집과 투자용 자산을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QLD와 TQQQ는 공격 칸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분리가 안 되면 계좌가 흔들릴 때 삶이 같이 흔들립니다. 둘째,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십시오. 사람들은 올라가면 사고 싶고 내려가면 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대부분 반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조건을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수가 일정 기간 평균 아래로 내려왔을 때 분할로, 혹은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중요한 건 조건이 선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명하지 않으면 매수 버튼이 위로의 버튼이 됩니다. 셋째, 분할 매수는 숫자로 정하십시오. 분할이라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첫 매수에 반을 넣고 두 번째는 무서워서 못 넣습니다. 분할은 말이 아니라 배분입니다. 예를 들어 5번으로 나누고 첫 번째는 작게, 내려갈수록 조금씩 크게. 이런 식의 구조가 있어야 레버리지가 사람을 살립니다. 넷째, 익절도 조건으로 하십시오. 대부분은 수익이 나면 더 욕심나고 손실이 나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현금집이 되면 상급지로 간 것처럼 주식에서도 일부 현금화가 다음 기회를 만듭니다. 수익을 수익으로 끝내지 말고 기회로 바꾸셔야 합니다. 다섯째,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나스닥 상승에 베팅한다. 저는 지금 변동성을 감당하고 레버리지로 속도를 낸다. 저는 지금은 방어 구간이라 비중을 줄인다. 이 한 문장이 안 나오면 이미 시장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QLD 사도 되나요? 지금 TQQQ 사도 되나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가격이 아니라 내 구조와 내 현금 흐름과 내 기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윤미애 님이 말했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나에게는 지금이 고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규칙이 있으면 나에게는 지금이 분할의 한 칸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역할이 다릅니다. QLD는 속도를 내되 TQQQ보다 덜 흔들립니다. TQQQ는 속도가 더 빠르지만 흔들림도 더 큽니다. 내가 흔들림을 견딜 체력과 규칙이 없으면 더 빠른 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QLD로 루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TQQQ를 일부러 쓰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적립식으로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레버리지 적립식은 더 철저하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립식의 핵심은 지속인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서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립식이 되려면 금액이 무리하지 않아야 하고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도 계속 넣을 수 있는 심리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심리 구조는 결국 루틴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이 질문도 많습니다. 1시간 만에 3천만 원 벌 수 있나요? 가능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준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실력은 그 다음 날에 드러납니다. 그 돈을 지키는지 더 욕심내다 토해내는지 그게 실력입니다. 윤미애 님이 말한 지독함은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습관입니다. QLD와 TQQQ도 똑같습니다. 한 번의 급등이 아니라
계좌를 무너지지 않게 운영하는 습관이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만 아주 날카롭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고 허튼 돈을 싫어하고 규칙을 글로 남기고 공부로 기준을 만들고 관계를 정리하고 안 될 때는 잠깐 쉬되 정신을 놓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QLD와 TQQQ에 적용하면 감정 대신 조건으로 매수하고 욕심 대신 규칙으로 익절하고 불안 대신 현금 흐름으로 버팁니다. 여러분이 지금 레버리지를 고민하시는 이유, 저는 압니다. 속도가 필요해서입니다. 그 속도는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는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더 중요합니다. QLD와 TQQQ는 엔진이 아니라 가속 페달입니다. 브레이크는 여러분의 루틴과 규칙과 현금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가 QLD와 TQQQ를 어떤 조건에서 사고 어떤 조건에서 일부를 팔고 어떤 조건에서 쉬는지 한 장에 적어두십시오. 그 한 장이 여러분을 흔들림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이 진짜 돈을 벌어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